지난주였죠? 2021년 2월 12일 미국 증시에서는 종목별로 주식 대량 매매 공시들이 많이 떴어요. 이 공시 자체는 1월 말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일정상 2월 12일에 가장 많은 건수가 나온 셈입니다. 니콜라 관련해서는 사실 1000만 주 이상 보유하고 있던 뱅가드 외에 혹 다른 기관에서도 신규로 대량 매수 들어온 게 있을지 좀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사항 포함해서 한번 좀 확인이랄까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주주 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도 wellwisdom.com 사이트에서 니콜라 페이지를 열고요. 니콜라 주식을 누가 많이 갖고 있나 표를 볼 텐데요. 2월 12일에 이렇게 여러 건들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을 정도로 공시가 많았는데요. 이게 아직 이 사이트에서는 뭔가 집계, 정리가 안 끝났는지 2020년 Q3까지의 현황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내용이 좀 정리가 되면 2021년 올해 니콜라 주식 전망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여기 펀즈 홀딩이라든가 이 니콜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수, 또 보유 물량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고, 아무래도 투심, 투자 심리라고 하는 데에도 영향을 상당히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자, 표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딱 봐도 쉽게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이 뱅가드의 166만 주 매수건이네요. 기존에도 한 1200만 주 넘게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지난해 4분기에 12월 31일까지 3달에 걸쳐서 이 정도 추가 매수한 모양이고요. 액수로 환산하면 2억 불이 넘는 건데, 이게 니콜라 현재 시총을 생각하면 역시 이제 꽤 큰 비율이고, 최소한 기관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보유 내지는 참여하고 있는 상황,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역시 좀 구체적으로 그 보유 상황, 오너십 히스토리라는 그래프까지 좀 볼까요? 이 뱅가드의 니콜라 주식 매매 현황이라는 게 언뜻 봐서는 좀 심플해 보이죠? 지난해 7, 8, 9월 3분기에 1200만 주 넘게 지금 매수했었던 거고, 그 뒤 10월, 11월, 12월 3달에 걸쳐서든 한날 한시에든 지금 166만 주 정도를 더 매수한 상황인데요. 아주 디테일하게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고 단타도 계속 치고 했는지 어땠는지까지, 그리고 실제 그 매수한 평균 매수가가 얼마인지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금 의아한 것이랄까요? 좀 진짜 궁금한 것은 이 니콜라 주식 상장 IPO 전에 기관으로서 어떤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지금 매수한 기록을 알 수 없고, 또 그 뒤, 그러니까 상장한 직후에 상당히 주가가 $80, 심지어는 $90 이상까지도 치고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도 뱅가드는 매수 매도 참여하지 않았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여튼 그 차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3분기면은 여기 7월, 또 8월, 9월 요 정도 이렇게 되는 때인데요. 보시는 대로 일본 캔들 상으로도 이렇게 과하게 갭까지 만들면서 하락하는 국면에서 뱅가드가 이때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 그런데 이제 당초 회사 입장에서 뭔가 이 정도 물량을 좀 확보해 놓자 하고 있던 게 있었을 테니까, 그 물량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요런 때, 좀 넓게 봐도 요런 때를 이용해서 재매수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역시 편향, 선입견상 이 기관들은 어느 나라 어느 회사 불문하고 굉장히 단타를 잘한다, 치고 빠지기를 굉장히 잘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도 좀 이런 생각에 영향을 줄 테고, 거기에다가 최근, 그러니까 1월하고 2월 초 이번에 아크인베스트에서 테슬라 주식을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850 언저리에서 100만 주 정도 팔았다가 또 $790 언저리 오니까 바로 또 다시 재매수해서 포트폴리오 밸런스 유지하는 그런 단타
하는 걸 보니까 역시 기관들이 능수능란하구나. 개인들하고는 뭐 생각하는 스케일 자체가 또 액션 할 수 있는 그런 총알 규모가 다르긴 다르구나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뭐 자, 또 그 뒤 이어진 4분기에서도 뱅가드는 160만 주를 뭐 어떻게 매수 매도했을까요? 요때 지금 샀던 것을 아마도 요때 좀 매도하지 않았을까 싶고, 역시 또 다시 재매수. 그러니까 단지 뭐 166만 주를 추가 매수했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순매수 물량이 그 정도일 것 같고, 만약에 근데 이때 좋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데 성공했다면 사실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같은 2억 불이라 할지라도 그게 요때랑 이제 밸류에이션 값어치가 달라지니까 똑같은 2억 불 가지고도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럭키한 좀 상황을 계속 전개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얄밉달까? 좀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들이 몇백만 주씩 이렇게 들고 나면서 익절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숱한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 위에서 성립되는 걸 테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와닿기도 하지만, 나머지 한 50%의 생각은 이런 거죠. 그나마 뱅가드가 이렇게 1,000만 주 이상 큰 규모로 니콜라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야, 니콜라는 기관이 참여하는 게 하나도 없잖냐, 이런 이제 인식이 퍼지면 그나마 개인 투자자들이 이 니콜라 주식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나마 이런 정도 규모의 기관에서 큰 물량을 계속 킵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 미래의 전망을 아주 암울하게는 하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 감사한 면도 있긴 있는 거죠. 뭐 굳이 이제 뭔가 찾아서 얘기하자면.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2월 12일 공시를 낸 여러 매수 매도 건들 중에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저에게 좀 쉽게 알만하면서 큰 물량에 해당하는 게 여기 기준으로는 지금 요건이 보이는 거죠. BNP 파리바에서 역시 지난해 4분기에 뭐 편의상 100만 주라고 할까요? 100만 주 정도를 신규로 지금 매수했다는 건데, 이게 쿼터 퍼스트 온 실제 상황이 어떤지 역시 한번 그 내용을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자, 역시 조금 의아했는데 역시 그렇네요. 뭐냐면 이게 신규 매수가 아니고 그전에도 이게 3월에 이렇게 갖고 있었다는 공시니까 아마 IPO 전에 뭔가 확보했던 물량, 여기 보면은 58만 주 정도죠? 그거를 갖고 있다가 지금 4, 5, 6 요때, 그러니까 니콜라가 신규 상장해서 주가가 뭐 80달러 넘어 90달러까지도 터치하고 왔던 그때 BNP 파리바는 싸그리 한 주도 남김없이 다 매도했던 걸로 지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7, 8, 9에는 뭐 매수 매도가 없었던 거고, 기록상 공시 내용상으로는요. 그러고 이제 주가가 좀 전 차트에서도 보셨던 대로 주가가 이제 바닥으로 쫙 내리깔렸을 때 다시 들어오는데 98만 주 정도. 뭐 이 BNP 파리바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날 한시에 이 정도 물량을 매수했을 가능성은 낮겠죠. 아마 그 세 달에 걸쳐서 꾸준히 뭐 치고 빠지고 얼마나 했는지 그 빈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주가가 낮은 구간에서 이렇게 좀 요령 있게 매수를 100만 주 가까이 지금 한 셈이고, 이걸 뭐 퉁쳐서 보자면
니콜라 주식으로 뭐 큰 수익을 본 기관 개인들 참 많겠지만 BNP 파리바만큼 이렇게 재밌게 한 그런 투자자도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게 신규 상장 전에 물량을 만약에 $10 언저리에서 이 정도 갖고 있다가 이때 이거 차트를 좀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6월, 7월, 8월 요때 매도했다는 건데 $90로부터 최저점이 $30 정도 되니까 그냥 중위값으로만 봐도 한 $60 6배를 벌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러고 나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7, 8, 9월에는 관망하다가 지금 10월 요 정도 기간에 요렇게 되군요. 자, 10월, 11월, 12월 요 정도 기간에 쓱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조용히 들어와 있다가 다음번 공시가 벌써 좀 기대되네요. 궁금하네요. 요때 이번 1월 말 랠리 때 BNP 파리바에서 어떻게 했을지, 또 잽싸게 매도하고 익절하면서 빠졌을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뭐 뭔가를 이런 뭐 차트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이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좋은 건을 손에 들고 있어서 이렇게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노리고 있을지 좀 알고 싶네요. 예, 진짜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본 뱅가드나 BNP 파리바즈 등 기관들의 보유 물량 관련 정리를 여기 CNN 비즈니스에서 좀 잘 정리해 놓은 그런 페이지가 있는데요. 자, 니콜라 주식 보유 현황을 이렇게 원 그래프로 그렸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갖고 있다는 상황. 요게 뭐 저도 일개 개인 투자자지만 좀 많이 주는 게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는 좀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요. 자, 뮤추얼 펀드 홀더즈가 역시 좀 숫자가 적어 보이고 다른 기관들도 이 정도. 지금 뱅가드가 1000만 주 이상, 지금 무려 1400만 주를 갖고 있지만 뱅가드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이를테면 M&M이라든가 뭐 또 니콜라 뭐 하는 홀딩스, 이런 관련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에서 뱅가드보다 많이 갖고 있는 물량들이 있는데 그게 한 3군데 정도 되죠. 자, 그것들을 빼고 일반 투자 회사들 중에서는 뭐 여기 있는 대로 뱅가드에서 이번에 160만 주를 더 추가해서 여기서 쪼개놓은 요 기준상으로는 1200만 주 이상 갖고 있는 기관이 되는 셈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BNP 파리바 건 98만 주 이제 매수한 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좀 헷갈리네요. 오히려 이렇게 UK 법인이라고 따로 표기해 놓으니까. 웰위즈덤.com 상으로도 사실은 이 BNP 파리바가 마치 2020년 4분기에 신규 진입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해 놨지만 사실은 또 오너십 히스토리를 보면 작년 초에, 그러니까 상장 전후에 사고판 흔적이 있고 2020년 4분기에 또 매수한 요 세 개의 이제 공시가 있는데, 아마 어떨 때는 뭐 UK 또 그전에는 뭐 다른 지역 법인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혼동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냥 편의상 저희는 BNP 파리바 한 통으로 보고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은. 여튼 자, BNP 파리바가 이렇게 있는 거 못지않게 블랙락, 그렇죠. 뭐그 웰위즈덤.com 표를 그냥 보유 물량 순으로만 소팅하면 블랙락이 뱅가드에 이어서 두 번째 주요 기관으로 보이긴 하죠. 물량 차이가 이제 워낙 크긴 합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알만한 게 역시 뭐 알리언스 브런스타인,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세큐리티 쪽 여기서도 또 매수를 해줬는데, 뭐 요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기관들에서 더 좀 물량을 키워나가고 또 신규 진입하는 기관들이 많아져서 여기 지금 펀드가 됐건 기관이 됐건 그 비율이, 그 포션이 좀 더 늘어나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니콜라 주식을 생각하고 또 뭐 매수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당장 좀 뭐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차트상으로도 어쨌든 우상향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기대, 믿음이 커지려면 이게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뭐 간이 작다 보니까요. 자, 예, 요게 뱅가드 건, 또 BNP 건, 블랙락 건 각각 이렇게 따로 표시해 놓은 것 같고요. 요게 지금 뭐 빠져나간 물량들, 그러니까 피델리티, 어이구 뭐 200만 주를 뺐나 보군요. 이게 요번 공시에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그렇고 코엔이란 데서도 빠졌고, 이건 이제 공시에 포함되어 있던 것 같고요. 이거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잘 보인다 한들 블랙락에서는 지금 보면 45만 3천 주겠죠.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블랙락, 그러니까 블랙락의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인코퍼레이션이라는 법인이 있을 테고, 여기 또 펀드 어드바이저즈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는 데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사고 여기서는 팔고 좀 헷갈려요. 사실 블랙락이라고 해도 이걸 뭐 같은 블랙락 기관으로 볼지,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 다르게 봐야 할지. 자, 보는 김에 여기까지 볼까요? 그러니까 탑 10 owners of 니콜라 컵, 지금 니콜라 회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기관들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걸 것 같은데요. 순서대로 보면 뱅가드, 자 물량은 아직 요번 공시가 반영이 안 된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166만 주를 다 사기 전 상황의 집계치일 것 같아요. CNN에서는 뭘 가지고 지금 갖다 이 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순위상으로는 뱅가드가 메뉴에 있고, 여기 1000만 주를 갖고 있는 인클루시브 캐피털 파트너스 이런 데도 있고, 지금 블랙락,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알만한 기관 중에서는 뭐 뱅가드 다음에 블랙락이 있지만 그 사이에서도 이렇게들 있는데, 자 피델리티 이 경우에는 비록 200만 주를 매도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갖고 있는 물량이 꽤 되는군요. 그 다음에 BNP 파리바, 제가 볼 때는 뭐 BNP 파리바가 적은 총알로 굉장히 요령 있게 잘 치고 빠지고 있구나. 그래서 니콜라 주식은 BNP 파리바처럼 해야 하는 건가, 이런 또 현타가 갑자기 오네요. 참고로 이 페이지를 마저 보면 뭐 탑 10 뮤추얼 펀드, 자, 위에 있는 건 뭐였냐?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오너라는 타이틀이고요. 이거는 뮤추얼 펀드 중에 사람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투자해주는 그런 뮤추얼 중에는 뱅가드가 여러 꼭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는 상황. 요거 약간 좀 뭔가 와닿는 게 있네요. 우리 BNP 파리바 펀드는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그런 테마로, 그런 타이틀로 지금 펀딩 그 자금을 개인들이든 뭐 기관들한테든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나 보네요. 뭔가 치고 빠지기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품 설계하고 영업도 역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요 펀드를 언제 새로 신규로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시작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봐야겠네요. 끝으로 오늘 영상을 올리는 김에 차트를 한번 좀 보자면, 요전 영상에서 제가 일본 캔들상 1차 지지선이라고 생각된다 하고 이야기했던 요 선 22.6인가요? 요게 일단 깨졌습니다. 깨지고 또 요 정도가 2차 지지선일 것 같다 하고 말씀드린 그 2차 지지선을 향해서 지금 갈 듯한 모양새인데, 뭐 바로 요전 영상 거기서 이야기 드린 대로
최소한 저는 역시 이제 간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1차 지지선 깨트리고 내려오는 이 상황에서도 일단은 1월 말 랠리 후에 아직 뭐 남아있던 물량을 추가적으로 좀 더 뭐 매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2차 지지선까지 다 가지 않더라도 아마 저는 이제 조금 매도 한쪽으로 고려를 할 것 같아요. 남아있는 물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계속 이렇게 뭐 시세 보면서 잽싸게 할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여튼 뭐 특별한 좋은 어떤 차트의 변화라든가 특별한 호재라든가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면 뭐 제가 생각하는 제 나름의 순리대로 조금 보수적으로 할까요?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역시 여전 그 영상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12월 말부터 올 1, 2월에 이 니콜라 차트가 짧은 구간에서의 5파를 그러니까 1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뭔가 5파까지 메이드 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인 거고 그 의미는 그 5파의 꼭대기 이후 이 꼭대기가 마침 또 200일 선이랑 만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알기 쉬운 상황, 이해하기 쉬운 상황이라고 뭐 생각합니다만 여튼 이게 5파 꼭대기라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뒤에 A, B, C로 이어지는 조정이 있을 것이다. 또는 있어야만 그 파동으로 매매하는 그 논리가 앞뒤가 맞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대개 이 C파라는 거는 굉장히 가혹해서 뭐 절벽 형태로 나와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 랠리가 워낙 화려했기 때문에 또 이제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 그 랠리를 거치면서 남아있는 물량이 뭐 아주 많지도 않아서 이걸 뭐 껌껌하게 뭐 분초를 다투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대응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1차 지지선 아래 요 정도까지는 뭐 매도 이런 고려가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또 2차 제 나름의 제 사견으로 2차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는 요 부근 또는 뭐 그 아래에서는 매도가 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너무 내려가면 사실은 지금 뭐 뱅가드니 뭐 BNP 파리바니 이런 데가 지금 보여준 공시 내용상으로도 15달러에서 20달러 구간 사이를 매수 타이밍, 매수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일반적인 감각, 뭐 센티멘트인 듯도 싶고요. 또 다른 한편 이 니콜라에 들러붙는 어마어마한 이 공매도꾼들 그이들도 뭐 30달러 내지는 20달러 중반대에 지금 공매도 쳐놨던 것에 대해서 쇼커버링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이 1차 지지선 요 언저리에서 쇼커버링 그러니까 환매수 해도 사실은 상당한 이익인데 하물며 이게 뭐 20달러 내지는 그 아래로 온다? 그러면은 뭐 엄청 땡큐 아닐까요? 그이들도 그 쇼커버링이 들어올 텐데 그 규모가 역시 니콜라 경우에는 엄청날 테고 이 공매도꾼들의 그 환매수 그것도 매수니까요. 자, 그 매수로 인한 어떤 지지 형성 그런 것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매도하려면 누군가 매도하려면 여기서 매도하는 게 의미가 있지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제 뭐 여기 가서 매도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좀 실기하는 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디테일하게는 이제 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니콜라 경우에는 뭐 언제라도 이렇게 갑자기 갑툭튀라고 하네 갑자기 툭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여전히 커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계속 보는 거고요. 그런 이유는 뭐 좀 거창하게 뭐 그린 에너지, 뭐 재생 에너지, 또 친환경 정책,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바뀐 사정 이런 것들도 관심이 가긴 하지만 더 이제 주목하게 되는 건 역시 니콜라라는 회사 새 탑 매니지먼트, 새 CEO 이분들의 그 일하는 모습이 사실은 뭐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근간으로 계속 이 니콜라 종목 뭐 내지는 차트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뭐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르셔서 제가 공연히 뭐 혼동만 더 드리는 게 아닌지 이런 걱정도 들긴 하지만 그냥 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뭐 저런 걸 또 중요시 하는구나 이런 정도 진짜 작은 참고 사항으로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